일장 물을 다스리다. 기원전 3500년경이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지역을 수메르라고 부르죠.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렀어요.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땅은 넓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강물이 넘쳤어요.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강이 범람했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올해도 또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심어놓은 보리가 모두 떠내려갔거든요. 몇 달 동안 정성껏 가꾼 밭이 진흙탕이 됐죠. 그러다 여름이 오면 정반대였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줄어들고 땅은 갈라졌어요. 물이 없어 목마른 보리가 시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강가까지 물을 길어 날라야 했죠.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지고 하루 종일 오갔어요. 하지만 모자랐습니다. 아무리 날라도 밭 전체에 물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됐어요. 봄엔 물이 너무 많고 여름엔 물이 너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참았어요. 하늘이 주는 대로 받아들였죠.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엠메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살쯤 됐을 겁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죠. 그도 보리를 키우는 농부였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또다시 강물이 넘쳤어요. 엠메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밭을 덮고 있었어요.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물이 똑같이 차오르지 않았거든요. 어떤 밭은 완전히 잠겼는데 어떤 밭은 물이 별로 없었어요. 왜 저쪽은 물이 안 차오르지? 엠메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형이 달랐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높은 곳은 물이 덜 찼죠. 그럼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른다는 건데. 며칠 후였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으로 돌아왔죠. 엠메르도 밭에 나갔어요. 진흙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보였습니다. 물웅덩이에서 밭끝까지 작은 물길이 나 있었어요. 발자국을 따라 물이 흘러간 흔적이었죠. 엠메르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네.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그럼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름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강물은 멀리 있고 밭은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또 물을 길러 다녔어요. 하지만 엠메르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엠메르, 뭐 하는 거야? 이웃이 물었습니다. 물길을 만들어 보려고. 물길? 응. 강에서 여기까지 물이 흐를 수 있게. 이웃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될까? 해봐야 알지. 엠메르는 계속 팠습니다. 땅은 딱딱했어요. 해가 내리쬐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좁고 길게 강에서 밖까지 도랑을 팠어요. 하루 종일 파도 몇 발짝밖에 안 됐죠. 이걸 언제 다 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팠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밭은 언제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게. 물 길러 가야지 보리가 말라가잖아요. 그래도 이게 되면 물을 안 길러 다녀도 될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믿어주기로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랑이 강 가까이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남았어요. 엠메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뚫으면 돼. 막대기로 마지막 흙을 걷어냈어요. 강물과 도랑이 연결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물이 흘러들어왔어요. 천천히 조금씩 도랑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엠메르는 물을 따라 뛰었어요. 오고 있어. 물이 오고 있어. 도랑을 따라 물이 흘렀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밭까지 도착했습니다. 물이 밭으로 퍼져나갔어요.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보리가 물을 마셨죠. 됐다. 정말 됐어. 엠메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여보, 정말 물이. 맞지? 강물이 여기까지 왔어. 이웃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도랑을 팠어요. 강에서 여기까지. 그럼 물을 안 길러 다녀도 돼?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도 해볼까? 그 후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엠메르처럼 우리도 도랑을 파자.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나섰어요. 각자 막대기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한 사람이 파는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10사람이 파니까 하루 만에 긴 도랑이 생겼죠. 역사에서는 이런 물길을 광개수로라고 부릅니다.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만든 도랑이에요.
도랑은 점점 늘어났어요. 강에서 시작해서 여러 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나무 가지처럼요. 큰 도랑에서 작은 도랑이 갈라졌어요. 작은 도랑은 더 작은 도랑으로 이어졌죠. 물이 밭 구석구석까지 흘러갔습니다. 이제 물을 길러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도랑만 열어주면 물이 저절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리가 잘 자랐어요.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쑥쑥 컸죠.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보리가 자랐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수확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엠메르는 놀랐어요. 보리가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먹고도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은 보리를 어떡하지? 보관해두면 내년에 먹을 수 있잖아. 그래도 너무 많은데. 이전에는 겨우 먹을 만큼만 생산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됐어요. 역사 용어로 잉여 생산이라고 하죠.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 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엠메르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엠메르, 남은 보리 좀 나눠줄 수 있어? 젊은 청년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나는 보리 농사보다 도자기 만드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도자기? 응. 물을 담는 항아리 말이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좋아하거든. 엠메르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항아리가 필요했어요. 물을 저장하려면 좋은 항아리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보리를 줄 테니 너는 항아리를 만들어줘. 정말? 대신 좋은 항아리로. 당연하지. 거래가 성립됐습니다. 보리와 항아리를 교환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짰어요. 각자 잘하는 걸 하고 그걸 서로 나눴습니다. 보리를 가진 사람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죠.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도 왔어요. 여기는 물이 풍부하다면서요? 광개수로가 있어서 보리가 많이 난대요.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마을이 커졌습니다. 집이 늘어났어요. 사람도 늘어났죠. 처음엔 몇십 명이었는데 어느새 몇백 명이 됐습니다. 작은 정착지가 점점 큰 마을로 변했어요. 역사에서는 이런 과정을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엠메르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는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광개수로가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밭에는 보리가 가득했어요. 처음엔 그냥 물길 하나였는데 작은 도랑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전체가 바뀌었어요. 물을 다스리자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마을이 커졌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눴죠.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엠메르는 생각했어요. 물을 다스리면 삶이 바뀌는구나.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봄이면 넘치고 여름이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길을 만들어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필요할 때 물을 끌어오고 넘칠 때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냈어요. 자연을 거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였죠. 이것이 문명의 시작이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견이 세상을 바꿔나갔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먼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엠메르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걸요.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2장 기록이 태어나다. 기원전 3200년경이었습니다. 우르크라는 도시였어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던 곳이죠. 1장에서 엠메르가 광개수로를 만든 지 300년쯤 흐른 뒤였습니다. 그 작은 발견은 퍼져나갔어요. 마을마다 물길을 만들었죠. 보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작은 마을은 큰 도시가 됐습니다. 우르크도 그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수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죠.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신전이었어요. 에안나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신 이난나를 모시는 곳이었죠. 이난나는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을 돌봐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 곡식을 바쳤어요. 여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확한 보리 중 일부를 신전에 가져왔죠. 여신이 풍요를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전에는 보리가 쌓였습니다. 창고가 가득 찼어요. 매일 사람들이 곡식을 가져왔죠. 쿠시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5살쯤 됐을 겁니다. 그는 신전에서 일했어요.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쿠시무는 창고로 갔어요. 농부 한 명이 보리를 가져왔습니다. 여신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자루 3개요. 쿠시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 자루를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죠. 오늘은 3자루. 다음 사람이 왔어요. 자루 2개 바칩니다. 알겠습니다. 또 쌓고 또 기억했어요. 방금 사람은 2자루.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가져왔죠. 쿠시무는 모두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첫 번째는 3자루, 두 번째는 2자루, 세 번째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왔지?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이 3자루였나, 4자루였나?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쿠시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사제가 쿠시무를 불렀어요. 대사제는 신전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쿠시무, 어제 들어온 보리가 얼마나 되나? 쿠시무는 더듬거렸어요. 자루로. 한 30개쯤? 쯤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인가?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대사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번 달에 들어온 보리는? 그건 훨씬 많았는데. 그래, 훨씬 많았다는 건 나도 알아. 정확히 얼마나? 쿠시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제가 말했어요. 겨울이 오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네.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지 알 텐데. 죄송합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대사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 기억만으로는 안 되네 그려. 그날 밤이었어요. 쿠시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기억하지? 사람들 얼굴은 기억났어요. 하지만 누가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헷갈렸죠. 특히 숫자가 커지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며칠 후였어요. 쿠시무는 창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바닥에는 부드러운 진흙이 있었죠.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햇빛에 말리거나 불에 구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쿠시무 앞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 덩어리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자. 농부가 왔습니다. 보리 4자루 바칩니다. 네. 쿠시무는 보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흙에 막대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이었습니다. 네 자루니까 선 네 개. 다음 사람이 왔어요. 세 자루요. 또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도 그렸어요. 이 사람 얼굴이 둥글둥글하니까 동그라미 계속 그랬습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선을 그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표시도 함께 했죠. 해가 졌습니다. 쿠시무는 진흙을 봤어요. 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보리는 선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24. 24자루. 정확했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흙에 표시가 남아 있었거든요. 쿠시무는 놀라웠어요.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쿠시무는 대사제에게 갔어요. 어제 들어온 보리는 정확히 24자루입니다. 오, 확실한가? 네. 쿠시무는 진흙 덩어리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대사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뭔가 보리자루 하나마다 선 하나씩 그었어요. 그럼 이 선을 세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사제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신기한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군. 대사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계속해보게. 네. 그날부터 쿠시무는 매일 진흙에 표시했어요. 들어온 곡식마다 선을 그었습니다. 진흙은 햇빛에 말랐어요. 딱딱해졌죠. 하지만 표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거 영원히 남는구나. 쿠시무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표시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선만 그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보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추야자를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바쳤죠.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하지? 쿠시무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냈어요. 보리는 보리 이상 모양으로 그렸어요. 대추야자는 야자나무 모양으로 그렸죠. 양은 양머리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 바쳤는지도 알 수 있어. 표시가 더 정교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림처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그리기 어려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쿠시무는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막대기로 찍듯이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쐐기 모양이 됐어요. 뾰족한 막대기를 지늘게 눌러서 찍으니까 V자 모양이 생겼거든요. 역사에서는 이걸 서령문자라고 부릅니다. 쐐기 모양의 문자라는 뜻이에요. 설은 쐐기, 형은 모양을 뜻하죠. 점점 더 많은 표시가 생겼습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어요.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도 있었죠.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쿠시무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야. 지늘게 남은 표시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말을 담는 거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 세 자루를 바칩니다. 그 말을 쿠시무는 지늘게 담을 수 있었어요. 표시만 보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바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늘게 새긴 표시는 남았어요. 영원히 남는 말. 이것이 바로 문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였어요. 물론 쿠시무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는 그냥 일을 더 쉽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곡식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필요가 큰 발명을 낳았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전에는 진흙판이 가득했어요. 크고 작은 진흙판들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각각의 판에는 표시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번 달 들어온 곡식, 작년에 나눠준 양, 신전 건축에 쓴 벽돌수,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쿠시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웠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볼이에요. 이건 숫자 5이고요. 이 표시는 사람 이름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배웠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을 석이라고 불러요.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대사제가 쿠시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네. 그저 필요해서 했을 뿐인데요. 필요해서 시작된 모든 위대한 것들이 그렇지. 대사제가 진흙판들을 둘러봤어요. 이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 모든 게 여기 남아 있으니까. 네. 그뿐인가. 100년 후, 1000년 후 사람들도 볼 수 있어. 쿠시무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구나. 나중 사람들도 이걸 보겠네. 진흙판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오늘의 일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있는지.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과거가 되겠죠. 그 과거가 지늘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히 남는 거구나. 어느 저녁이었어요. 쿠시무는 신전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우르크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느껴졌죠. 저 멀리 강이 흘렀어요. 엠메르가 처음 물길을 만들었던 그 강이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해졌죠. 풍족해지니 남는 게 생겼습니다. 남는 걸 관리해야 했어요. 관리하려니 기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태어났죠. 모든 게 이어져 있었어요. 쿠시무는 손에 든 갈대 막대기를 봤습니다. 이 작은 막대기로 진흙에 표시를 했어요. 그 표시가 말을 담았죠. 말은 생각을 담았습니다.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잊지 않아.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떠있던 별이었어요. 수천 년 후에도 뜰 별이었죠. 그 별처럼 쿠시무의 기록도 남을 거예요. 4,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그 진흙판을 발견할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진흙판을 판에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겠죠. 기원전 3200년 우르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쿠시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만들었는지, 역사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기억에서 기록으로, 말에서 문자로, 사라지는 것에서 남는 것으로. 쿠시무는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기록해야 할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것이 진흙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원히 3장 하늘에 닿으려 하다. 기원전 3000년경이었습니다. 우르크는 이제 거대한 도시가 됐어요. 이 장에서 쿠시무가 문자를 만든 지 200년쯤 흐른 뒤였습니다. 문자 덕분에 많은 것이 가능해졌어요. 기록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었죠. 더 복잡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수만 명이 살았어요. 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섰죠. 집들이 빼곡히 들어섰어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 여전히 에안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 이난나를 모시는 신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헤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5살쯤 됐을 겁니다. 그는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진흙을 반죽해서 틀에 넣고 햇빛에 말렸죠. 때로는 불에 구워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벽돌공이라고 불러요. 벽돌을 만들고 싸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사제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광장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벽돌공, 목수, 석공, 농부들이었죠. 대사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신님께 감사해야 하죠. 네. 그런데 신전이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신전은 이미 큰 건물이었거든요.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죠. 더 크게 짓고 싶습니다. 아니, 더 높게요. 대사제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게. 여신님이 계신 곳까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에네두도 놀랐어요. 하늘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네두를 포함한 장인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쌓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벽돌을 쌓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높이 쌓으면 무너질 텐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벽돌을 위로만 쌓으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갔죠. 에네두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래를 쌓아봤어요. 손으로 모래를 높이 쌓았습니다. 무너졌어요. 다시 쌓았습니다. 이번엔 아래를 넓게 했어요. 위로 갈수록 좁게 만들었습니다. 산 모양이 됐죠. 산처럼 쌓으면 안 무너지잖아. 에네두는 달려갔습니다. 대사제님, 방법을 찾았어요. 오, 산처럼 쌓는 겁니다. 아래는 넓고 위는 좁게요. 대사제가 눈을 빛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무너지겠군. 네. 층층이 쌓으면 돼요. 좋아. 해보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진흙을 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날랐죠. 어떤 사람은 쌓았습니다. 에네두는 벽돌을 쌓는 일을 맡았어요. 먼저 밑바닥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었어요. 한 변이 60m쯤 됐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 조심해. 천천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첫 번째 층이 완성됐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의 2배쯤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층이야. 두 번째 층은 첫 번째보다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또 층을 쌓았어요. 점점 좁아졌죠. 산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계단처럼 보였어요. 거대한 계단이었죠. 역사에서는 이런 건물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수메르어로 높은 곳, 산이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만든 인공산이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일했어요. 벽돌을 나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무거웠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괜찮아? 너무 힘들어. 조금 쉬어. 하지만 일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에네두가 말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한다는 걸요. 실수하면 무너진다는 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쌓아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세 번째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꽤 높았어요.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도시가 한눈에 보였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신전을 새로 짓는데 왜 저렇게 높게 하늘에 닿으려고 한대. 하늘에?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데. 어떤 사람은 걱정했어요. 무너지는 거 아냐? 저렇게 높으면 위험하지 않아? 에네두도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까? 가끔 그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믿었습니다. 산처럼 쌓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밤에는 벽돌을 살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했죠. 갈라진 벽돌은 없는지 봤어요. 여기 벽돌 하나 갈라졌어요. 빼고 새 걸로 받고, 네.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2년째가 됐어요. 5번째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높았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높이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에네두는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바람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무섭네. 하지만 지구라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튼튼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때였어요. 에네두.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비가 온대. 하늘을 봤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비가 오면 진흙이 물렀어요. 아직 마르지 않은 벽돌은 흐물흐물해졌죠. 빨리 덮개를.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갈대로 엮은 덮개를 가져왔어요. 벽돌 위에 덮었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간신히 덮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에네두는 지구라트 아래로 피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괜찮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에네두는 뛰어나갔어요.
지구라트를 봤습니다. 멀쩡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죠. 살아있어. 에네두는 웃음이 터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안 무너졌네. 대단한데? 정말 튼튼하구나. 사람들의 믿음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하늘까지 닿겠는걸? 3년째였습니다. 마지막 층을 쌓고 있었어요. 7번째 층이었습니다. 가장 위 꼭대기였죠. 여기에는 작은 신전을 지었어요. 여신 이난나가 머무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네두가 마지막 벽돌을 놓았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완성됐어요. 지구라트가 완성된 겁니다. 높이가 30m가 넘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높았죠. 도시 어디에서나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사제가 나왔어요. 오늘 위대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여신님께 닿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라트를 가리켰어요. 이제 여신님은 저곳에 머무르실 겁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축복하실 거예요. 만세. 이난나 여신님 만세. 함성이 울렸습니다. 에네두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지구라트를 올려다 봤습니다. 3년 동안 쌓았어요. 수천 명이 함께 일했죠. 벽돌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에네두,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한 거지.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았잖아. 방법은 나 혼자 생각해도 짓는 건 함께 해야 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협력했기에 가능했어요. 누군가 진흙을 파지 않았으면 벽돌이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벽돌을 나르지 않았으면 쌓을 수 없었겠죠. 누군가 밥을 짓지 않았으면 일할 힘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였어요. 수만 명이 함께 사는 곳.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 돕는 곳.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내는 곳이었죠. 역사에서는 이런 도시를 도시국가라고 부릅니다. 독립된 정치 단위를 가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우르크는 수메르 지방의 여러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대사제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신전을 관리하고 도시를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사제님 아니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여신님을 모시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도시를 다스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요? 대사제가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힘이 세 보였어요. 엠메바라게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데요? 싸움이 나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일이 생기면 결정할 거예요. 우르크를 대표하죠. 그럼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신님 아래 우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예요. 수메르어로는 루갈이라고 했어요. 큰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역사 용어로 신권 정치라고 하죠. 신의 권위로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엠메바라게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여신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우르크를 지키고 번영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에네두는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7번째 층,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신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여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에네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우르크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들이 빼곡히 보였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죠. 저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엠메르가 광개수로를 만들었던 그 강. 쿠시무가 문자를 만들며 기록했던 그 도시.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어요. 물을 다스리고 기록하고 함께 일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왔구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늘에 닿았을까? 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늘은 너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애썼어요. 그 과정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죠. 30m 높이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천 명이 협력했어요. 도시가 하나가 됐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에네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여신의 숨결 같았죠. 여신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삶은 계속됐죠.
지구라트는 우르크의 상징이 됐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지구라트를 지었어요. 우르, 니프르, 에리두. 수메르 곳곳에 거대한 탑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문명은 자랐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늘을 향해 사장 문명이 퍼지다. 기원전 2500년경이었습니다. 우르크는 이제 찬란한 도시가 됐어요. 에네두가 지구라트를 세운 지 400년쯤 흐른 뒤였습니다. 도시는 더욱 커졌어요. 수만 명이 살았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보리, 대추야자, 양털, 물고기, 도자기, 도구, 옷감, 장신구. 모든 게 있었습니다. 나람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0살쯤 됐을 겁니다. 그는 상인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했죠.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교역상 또는 무역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물건을 교환하는 사람이에요. 나람씨는 특별한 물건을 다뤘습니다. 청금석이었어요. 아름다운 파란색 돌이었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귀족들이 좋아했어요. 장신구를 만들었거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르크에는 청금석이 없었어요. 어디서 구하죠? 젊은 조수가 물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와. 얼마나 먼데요? 북동쪽으로 몇 달을 가야 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지. 그렇게 멀리요? 그래서 비싼 거야. 나람씨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청금석은 우르크에서 금보다 귀했거든요. 어느 날 나람씨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긴 여행을 떠날 참이었습니다. 당나귀 여러 마리에 짐을 실었어요. 뭘 가져가세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지.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우르크의 도자기는 정교했어요. 옷감도 있었어요. 양털로 짠 부드러운 천이었죠. 곡식도 실었습니다. 먹을 것이기도 했지만 교환할 물건이기도 했어요. 이걸 가져가서 청금석과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저쪽 사람들도 우리 물건을 좋아하나요? 물론이야. 우리 도자기를 보면 감탄하지. 나람신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르크의 물건은 품질이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술이 쌓였거든요. 출발하자. 작은 무리가 움직였습니다. 나람신과 조수들, 그리고 당나귀들이었어요. 우르크의 문을 나섰습니다. 북쪽으로 걸었어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관계수로가 보였죠. 여기도 물길이 있네요. 조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나 물길이 있어. 엠메르가 발견한 방법이 퍼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관계수로를 만들었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여기 사람들도 우르크처럼 사네요. 비슷하지. 같은 방법으로 사니까. 같은 언어를 썼어요. 수메르어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죠. 같은 신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일주일쯤 걸었을까요?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우르크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도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여기도 탑이 있네요. 당연하지. 우르도 큰 도시니까.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활기가 넘쳤죠. 나람씨는 자리를 폈습니다. 우르크에서 왔습니다. 좋은 도자기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 이건 정교한데? 우르크 물건이라니 좋겠어. 물건이 팔렸습니다. 대신 나람씨는 다른 물건을 받았어요. 우르에서 나는 대추야자가 특히 좋았습니다. 달고 맛있었거든요. 물고기도 받았어요. 우르는 강과 가까워서 물고기가 풍부했죠. 여기 서기가 있나요? 나람신이 물었습니다. 있죠. 신전에 가면 돼요. 신전으로 갔어요. 서기가 진흙판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였어요. 오, 여기서도 문자를 쓰네요. 조수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우르크에서 배웠으니까. 쿠시무가 만든 문자가 퍼진 거예요. 이제 수메르 도시마다 서기가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계산했어요. 문자 덕분에 더 복잡한 사회가 가능해졌죠. 우르를 떠났습니다. 더 북쪽으로 갔어요.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이었어요. 높고 험한 산이었죠. 저 산을 넘어야 해요? 그래. 힘들겠는데. 그래서 청금석이 귀한 거야. 산길을 올랐습니다. 힘들었어요. 당나귀들도 지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걸어 산을 넘었어요. 반대편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엘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어요. 옷도 달랐죠. 하지만 환영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군요. 우르크에서 왔습니다.
우르크 들어봤어요. 큰 도시라고. 여기도 크네요.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우르크처럼요. 엘람 사람들도 신전을 지었어요. 문자를 배웠죠. 물론 자기들만의 방식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기본은 비슷했어요. 수메르에서 시작된 방법들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교역을 통해서요. 나람신 같은 상인들이 물건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지식도 함께 왔죠. 이렇게 하면 관계수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문자로 기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응용했어요. 문명이 퍼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역사 용어로 문화 전파라고 하죠.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걸 말해요. 청금석을 구했습니다. 아름다운 파란 돌들이었어요. 가방 가득 담았죠.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산을 넘고 평야를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우르크가 보였습니다. 지구라트가 멀리서도 보였어요.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집이다. 조수가 기뻐했습니다. 나람신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또 떠날 거라는 걸요.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요. 더 많은 곳과 교류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나눌 거죠. 그렇게 세상은 이어졌습니다. 시장에 청금석을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라니. 아름다워요. 금세 팔렸어요. 나람씨는 만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도시를 봤습니다. 우르크는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물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기록할 줄 알았어요. 하늘을 향해 건물을 지을 줄 알았죠. 멀리 떨어진 곳과 교류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만든 거였죠. 엠메르, 쿠시무, 에네두, 나람신.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농부, 서기, 벽돌공, 상인, 사제, 군인. 모두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문명이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방법.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만드는 방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시작된 문명은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사람들은 배웠고, 변화시켰고, 발전시켰어요. 각자의 문명을 만들어갔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나람 씨는 집 지붕에 올라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옛날 엠메르도 봤을 별, 쿠시무도 에네두도 봤을 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볼 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 나람 씨는 궁금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어떤 왕이 나타날까요? 어떤 영웅이 태어날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문명은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은 계속 만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먼 미래, 우르크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죠. 그는 영웅이 될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모험을 떠나고 삶의 의미를 찾겠죠. 그의 이야기는 점토판에 새겨질 겁니다. 4,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람 씨는 그저 별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잠들어갔죠.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일할 거예요. 밭에서, 시장에서, 신전에서, 집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반짝일 별들이었어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함께